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무심한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정성으로 차린 밥상을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존중을 되찾는 순간을 그립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김수연 씨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외동딸 민서를 홀로 키우며 삶의 중심을 딸에게 맞춰왔습니다. 민서가 어릴 때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민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로는 자주 만나기 어려웠지만 수연 씨는 딸이 집에 올 때마다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서가 어릴 적 좋아했던 갈비찜, 잡채,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는 수연 씨에게 딸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요리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서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수연 씨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갈비찜을 위해 양질의 소고기를 사고 잡채에는 색색의 채소를 손질하며 부엌에서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서가 좋아하는 가지나물을 만들기 위해 가지를 얇게 썰어 볶고 고사리나물도 정성껏 무쳤습니다. 부엌은 온갖 향신료와 음식 냄새로 가득 찼고 수연 씨는 딸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을 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민서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민서가 어릴 때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이 드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연 씨는 식탁을 정성껏 꾸몄습니다. 민서가 좋아하는 파란색 접시에 음식을 담고 새로 산 수저 받침을 놓으며 작은 정성을 더했습니다. 약속 시간인 오후 6시가 되었지만 민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혹시 지하철이 늦어졌나 싶어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7시가 지나고 8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서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식탁을 한번 쳐다보고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했어? 솔직히 엄마 음식 좀 질렸어. 매번 똑같은 반찬만 차려놓고 나 오늘 그냥 라면이나 먹을게.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수연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서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그 소리는 수연 씨의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홀로 서서 식어가는 음식을 바라보며 수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만든 음식이 정말 질린 걸까? 아니면 내가 민서에게 부담을 준 걸까? 수연 씨는 문득 민서가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민서가 갈비찜을 먹으며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웃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의 민서는 어디로 간 걸까? 수연 씨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민서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민서는 나를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걸까? 내가 엄마라서? 내가 늘 곁에 있어서? 우수연 씨는 잠시 부엌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고 감정을 쏟아내고 싶을 것입니다. 혹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라고 소리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민서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 같은 경우 또 엄마가 감정적으로 구는구나라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수연 씨는 민서의 방문을 두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서가 문을 열었을 때 수연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네가 친구한테도 이렇게 말할까? 친구가 너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질렸다거나 누가 이런 거 하래. 라고 말할 수 있어? 친구한테는 상처 줄까 봐 조심할 텐데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니? 민서는 순간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네가 피곤한 것도 바쁜 것도 이해해. 회사 생활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을 거야. 엄마도 젊었을 때 일하면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고 너처럼 상처받을 수 있어. 엄마가 준비한 음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럴 땐 그냥 고마워. 근데 오늘 좀 피곤해서 밥 생각 없어라고 말해줄 순 없을까?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수연 씨의 말은 민서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친구나 동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엄마에게는 너무 쉽게 내뱉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회사 동료가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나눠줬을 때 별로 먹고 싶지 않아도 고마워, 나중에 먹을게라고 웃으며 대답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왜 엄마에게는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잠시 후 민서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퉁명스럽게 말했어. 오늘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갈비찜 진짜 맛있어 보인다. 같이 먹자. 수연 씨는 민서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 미안해와 함께 민서가 보여준 작은 변화는 수연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수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서야. 엄마도 네가 바빠서 힘든 거 알아.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서는 식탁에 앉아 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어린 시절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왜 질렸다고 했지? 미안 엄마. 수연 씨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모녀는 오랜만에 식탁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서는 회사에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수연 씨는 조용히 들어주며 딸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서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수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 앞으로 더 잘할게. 수연 씨는 그 문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거창한 보답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를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작은 말 한마디, 그게 전부입니다. 수연 씨와 민서는 그날 이후로 더 자주 전화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민서는 바쁜 와중에도 수연 씨에게 먼저 연락했고 수연 씨는 딸의 작은 변화에 감사했습니다. 존중은 이렇게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당연시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끝없는 지원 요청 속에서 부모가 존중을 되찾는 순간을 그립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재호 씨는 60대 초반의 퇴직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아내와 두 아들, 민규와 민석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재호 씨는 힘든 현장 일을 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고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규는 학창 시절부터 성실했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해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민규는 늘 아빠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제가 다 갚을게요 라고 말하며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재호 씨와 아내는 민규를 위해 많은 것을 내줬습니다. 민규가 대학에 입학할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깨고 졸업 후 첫 차를 살 때는 중고차라도 마련해줬습니다. 민규가 결혼할 때는 전세금을 지원했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육아 비용까지 보탰습니다. 재호 씨는 이런 지원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하지만 민규의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규가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규의 표정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민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 7천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금방 갚을게요. 이건 진짜 큰 기회예요. 제가 이번에 제대로 성공하면 우리 가족 다 잘 살 수 있어요. 재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퇴직 후 모아놓은 돈은 노후를 위해 아껴둔 자금이었고 이미 민규를 위해 여러 번 큰 돈을 내준 터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차 구입, 심지어 손주의 육아 비용까지 재호 씨 부부는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아들을 위해 썼습니다. 재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규의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한다면 남은 노후 자금마저 잃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규야, 사업 계획은 확실한 거니? 7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야. 아빠랑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민규는 재호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둬봤자 이자도 얼마 안 나오잖아요. 제가 사업 성공하면 아빠 노후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빠가 저만 믿으면 돼요. 솔직히 그 돈 아빠가 어디 쓰시겠어요? 여행 다니시게요. 엄마랑 그냥 집에서 TV나 보시잖아요. 재호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규의 말투에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문득 민규가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민규는 학창시절 동생 민석에게 용돈을 나눠주고 집안일을 도우며 책임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그런 민규를 늘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규는 부모의 노후마저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규의 말은 재호 씨 부부가 그동안 쌓아온 노고를 한순간에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재호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민규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보다는 민규가 자신의 말을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랐습니다. 재호 씨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규야, 아빠가 너를 위해 해준 건 내가 원해서 한 거야.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대주고 차 사준 것도 다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한 거야. 하지만 그건 아빠 인생을 다 내어줘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아빠도 이제 늙었고 남은 시간은 아빠와 엄마의 삶을 위해 써야 해. 내 사업은 네가 책임져야 할 몫이야. 민규는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아빠, 저를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아빠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너무해요. 제가 성공하면 아빠한테 훨씬 더 돌려줄 수 있어요. 아빠가 저를 이렇게 못 믿을 줄 몰랐어요. 재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믿어. 네가 좋은 아들인 것도 열심히 사는 것도 다 알아. 하지만 너도 아빠를 믿어줘. 아빠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줄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해줘. 그게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움이야. 네가 스스로 일어서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민규는 재호 씨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재호 씨는 민규가 그 말을 곱씹어주길 바랐습니다. 이 말은 민규를 버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규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부모를 존중하며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민규는 그날 이후 한동안 연락을 줄였습니다. 재호 씨는 민규가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몇 달 후 민규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규는 이전과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아빠 말 생각 많이 했어요. 사업 자금은 제가 대출 받아서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아빠 말대로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빠, 엄마 노후 생각 못했던 거 미안해요. 재호 씨는 민규의 목소리에서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민규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규야, 아빠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힘들 때 언제든지 와. 돈이 아니라 이야기라도 나누자.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규는 사업을 운영하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재호 씨에게 자주 전화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재호 씨는 민규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존중과 경계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미영 씨는 50대 중반의 공무원입니다. 시청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성실히 일했고 딸 지민이를 키우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민이는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학업과 연구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늘 미영 씨에게 밝게 전화하곤 했습니다. 미영 씨는 지민이가 논문 때문에 밤을 새우거나 연구실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도와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급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급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논문 마감 때문에 정신없어서 은행에 못 가요. 대출 상환 유예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그냥 서류 주고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엄마 부탁할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연체되면 연구비 지원도 끊길 수 있어요. 미영 씨는 지민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을 쪼개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업무로 정신없는 날이었지만 지민이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서류를 챙겨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지민이가 말한 대로 설명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서류는 본인이 직접 와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제출은 불가능해요. 미영 씨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지민이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민아, 엄마 은행 갔었는데 네가 직접 가야 한대. 대리로는 안 된다고 해서. 지민이는 미영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것도 못해요? 그냥 서류 내고 오라고 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엄마 때문에 제가 지금 대출 연체돼요. 엄마는 왜 항상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면서 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민이의 말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미영 씨를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을 위해 시간을 내서 은행까지 갔던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지민이의 말은 단순히 서류를 못 낸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미영 씨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미영 씨는 문득 자신이 지민이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떠올렸습니다. 학원비, 용돈, 대학원 진학을 위한 지원, 그리고 지민이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도운 수많은 순간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민이의 말은 그 모든 노력을 한 방에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민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무능한 걸까? 지민이 말대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미영 씨는 문득 지민이가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지민이가 초등학교 때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미영 씨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주며 딸을 응원했습니다. 그때 지민이는 엄마 최고야 라며 안기곤 했죠. 하지만 지금 지민이는 미영 씨를 마치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뒤 지민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아, 엄마는 네가 부탁한 대로 은행에 갔어. 근데 네가 직접 가야 하는 서류였어. 엄마가 화나는 건 서류를 못 낸 게 아니라 네가 엄마를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거야.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기분이 어떻겠어?
넌 논문도 제대로 못 쓰면서 뭐 하는 거니? 라고 말하면 너는 괜찮겠어? 지민이는 당황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영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네가 바쁜 거 알아. 연구가 힘들고 시간도 부족한 거 다 이해해.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 엄마도 너처럼 존중받고 싶어. 엄마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단다. 지민이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미영 씨의 말이 가닿았다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지민아, 엄마는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뭐든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엄마도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싶어. 네가 화가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다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지민이가 미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엄마가 도와주려고 한 거 알면서도 화를 냈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리고 엄마 고마워요. 내일 은행 갈게요. 미영 씨는 지민이의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민이의 사과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지민이와의 이 작은 오해를 통해 존중이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민이는 그 후로도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미영 씨에게 전화할 때는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 씨는 지민이가 연구로 바쁠 때면 간단한 간식을 챙겨 연구실로 보내주며 딸을 응원했고 지민이는 그런 미영 씨에게 자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해 있어 때로는 기술적인 장벽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컴퓨터 사용을 둘러싼 오해 속에서 존중을 되찾는 순간을 그립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최미영 씨는 50대 중반의 공무원입니다. 시청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며 성실히 일했고 딸 지민이를 키우는데도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지민이는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지민이가 연구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지민이가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미영 씨는 늘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술적인 일에는 익숙하지 않아 가끔 지민이의 부탁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급하게 전화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연구실 프린터가 고장나서 자료를 집 컴퓨터로 출력해야 해요. 엄마 컴퓨터 켜놓고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바탕화면에 논문 자료 폴더 열어서 파일 하나 출력하면 끝이에요. 진짜 쉬워요. 부탁할게요, 엄마. 미영 씨는 지민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녀는 평소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민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지민이가 말한 논문 자료 폴더를 찾으려 했지만 바탕화면에 폴더가 너무 많아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미영 씨는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며 파일을 찾으려 했지만 엉뚱한 파일을 열거나 프로그램이 느리게 반응해 애를 먹었습니다. 지민이는 전화로 점점 더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바탕화면에 있어요. 논문 자료라고 써진 폴더요. 진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해요. 제가 바빠서 부탁한 건데 엄마 때문에 시간만 더 걸리네요. 솔직히 엄마 요즘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시잖아요. 이런 거 부탁하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미영 씨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지민이의 말투는 단순한 짜증을 넘어 미영 씨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만드는 듯 했습니다. 미영 씨는 문득 지민이가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지민이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질 때마다 괜찮아. 천천히 배워도 되라며 다독이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미영 씨는 지민이가 뭔가를 못한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배울 시간을 주고 작은 성공에 박수를 쳐줬죠. 하지만 지금 지민이는 미영 씨가 컴퓨터를 모른다는 이유로 그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컴퓨터를 끄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민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며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무능한 걸까? 지민이 말대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하지만 미영 씨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모르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르는 건 배울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미영 씨는 지민이에게 차분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해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아, 엄마는 내 부탁을 들어주려고 컴퓨터를 켰어. 모르는 걸 못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가 너보다 컴퓨터를 덜 다룬다고 해서 엄마가 너보다 못한 사람인 건 아니야. 모르는 건 배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모른다고 사람 자체를 무시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지민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냥 급해서 그랬어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다시 해볼까요? 엄마, 미안해요. 미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는 전화로 천천히 파일 경로를 설명했고 미영 씨는 무사히 자료를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출력된 논문 자료를 보며 미영 씨는 뿌듯함을 느꼈고 지민이는 전화 너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다음에 연구실 오시면 커피 살게요. 미영 씨는 지민이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술의 차이는 세대 간의 벽이 될 수 있지만 존중은 그 벽을 허무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영 씨는 지민이와의 이 작은 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지민이는 미영 씨에게 컴퓨터 관련 부탁을 할 때면 차근차근 설명했고 미영 씨는 조금씩 컴퓨터 사용에 익숙해졌습니다. 두 모녀는 기술이라는 장벽을 넘어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손주를 돌보는 과정에서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손주 돌봄을 둘러싼 오해 속에서 존중을 되찾는 순간을 그립니다.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함께 유튜브 스타일로 마무리할게요. 자,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박정란 씨는 60대 초반의 전직 교사입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정란 씨는 학생들에게 늘 따뜻하고 단호한 스승이었고 퇴직 후에도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보람을 찾았습니다. 아들 태훈이 결혼해 손주가 생긴 후 정란 씨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태훈과 며느리 혜진은 맞벌이 부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정란 씨는 종종 손주를 돌보며 아들 부부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태훈이 전화해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급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희 둘 다 이번 주말에 회사 행사가 있어서요. 민재 하루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큰 도움 될 거예요. 민재도 엄마 오면 좋아하잖아요. 정란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손주 민재는 이제 막도를 지난 귀여운 아기였고 정란 씨는 민재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정란 씨는 아침 일찍 손주를 돌러 태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를 위해 장난감과 그림책을 챙기고 이유식을 만들 재료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태훈의 집에 도착하자 민재는 정란 씨를 보자마자 까르르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정란 씨는 민재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재 할머니 왔어. 오늘 하루 재밌게 놀자. 정란 씨는 하루 종일 민재와 놀아주고 이유식을 만들고 낮잠을 재우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유식을 만들 때는 민재가 좋아할 만한 당근과 감자를 부드럽게 갈아 만들었고 민재가 밥을 먹는 동안 노래를 불러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잠 시간에는 민재가 좋아하는 자장가를 불러 재웠고 민재는 정란 씨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정란 씨는 피곤했지만 민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문득 교사 시절 학생들이 편안히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보람을 떠올렸습니다.
민재를 돌보는 일은 그때와 비슷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훈과 혜진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정란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민재가 잘 먹고 잤다고 전했습니다. 태훈아, 민재 오늘 이유식도 잘 먹고 낮잠도 2시간 정도 잤어. 우리 민재 진짜 얌전하네. 하지만 태훈은 이유식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먹였어요? 요즘은 알러지 테스트하면서 조금씩 먹여야 한다고요. 민재가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그리고 당근이랑 감자 같이 먹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며느리 혜진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낮잠도 너무 오래 잤나 봐요. 밤에 안 잘 거예요. 엄마, 요즘 육아 트렌드 좀 알아보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수면 교육도 중요한데 이런 기본적인 거 모르시면 저희가 좀 곤란해요. 민재 스케줄 다 망가졌어요. 정란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며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비판뿐이었습니다. 정란 씨는 문득 자신이 교사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늘 최선을 다했던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평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의 노력을 당연시하며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정란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태훈과 혜진이 바쁘고 민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일 거라 이해하려 했지만 그들의 말투는 정란 씨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정란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보다는 태훈과 혜진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정란 씨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 몰랐나 보다. 그럼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봐. 내가 도와주려 했던 건 너희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비난받으면서까지 도와줄 순 없어. 나는 너희 집 일꾼이 아니야. 태훈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저희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민재 위해서 한 말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예민하게 구실 줄 몰랐어요. 정란 씨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태훈아, 엄마도 너희처럼 민재를 사랑해. 민재가 잘 크는 걸 보는 게 엄마한테도 큰 기쁨이야.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내 노력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민재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희 못지않아. 내가 하루 종일 민재를 돌보며 얼마나 신경 썼는지 너희도 조금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태훈과 혜진은 정란 씨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혜진은 약간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태훈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무심했네요. 민재 돌보느라 고생하신 거 생각 못했어요. 그냥 민재 건강 걱정돼서 그랬어요. 정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태훈아. 엄마도 민재 걱정돼.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던 거야. 앞으로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자. 엄마도 너희가 원하는 방식 배우고 싶어. 그날 밤 태훈이 정란 씨에게 전화해 사과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민재 돌보느라 고생한 거 생각 못했어요.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그리고 민재가 엄마 자장가 좋아하던데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정란 씨는 아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가족 간의 존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태훈과 혜진은 그 후로 정란 씨에게 손주 돌봄을 부탁할 때마다 고마움을 먼저 전했고 정란 씨는 민재와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정란 씨는 민재에게 새로운 자장가를 불러주며 손주와의 순간을 마음 깊이 간직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서로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심한 말로 상처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정란 씨와 태훈의 이야기처럼 진심 어린 대화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더 단단한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존중은 단순히 예의나 매너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 노력, 그리고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와 미안해를 더 자주 전해보세요. 그 작은 말이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앞으로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가족과의 존중에 관한 여러분의 이야기는 뭐가 있나요? 아래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세요. 안녕.